형들, 어젯밤에 엄청난 뉴스가 터졌어.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합의 없이 결렬됐어. 이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 만에 양국 최고위급이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였거든. 미국 측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을 이끌었어. 그런데 결과는 노딜. 형들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 이게 내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볼게. 자, 먼저 왜 협상이 깨졌는지부터 정리하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해결 안 된 쟁점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핵 문제야. 미국은 이란에 고농축 우라늄 400kg을 전량 부계로 반출하고 농축률을 0%로 유지하라고 요구했어. 사실상 핵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라는 건데 이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이란은 이걸 주권 침해라고 봤어.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문제야. 미국은 해협을 모든 해상교통에 즉시 개방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란은 최종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야 개방하겠다고 맞선 거야. 세 번째는 돈이야. 이란은 해외에 동결된 약 270억 달러 규모의 자산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 됐어. 핵, 호르무즈, 동결 자산, 이 세 가지가 전부 타결이 안 된 거야. 벤스 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 최종이자 최선의 제안을 남기고 떠난다. 이란이 이걸 받아들일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바로 이 협상이 깨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탄 발언을 했어. 트루소셜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올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오늘 한국 시간으로 4월 13일 밤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모든 해상교통을 봉쇄한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했어. 형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중 봉쇄가 시작된다는 거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반대로 이란 항구까지 봉쇄하겠다는 거거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우리 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 먼저 코스피 상황부터 보자. 지난주 코스피는 5,377에서 5,858까지 올랐어. 주간 상승률이 8.9%야. 왜냐하면 미 이란 2주 휴전 소식에 시장이 환호했거든. 전쟁 발발 이후 외국인이 35조 8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빠져나갔었는데 지난주에만 다시 5조 원을 사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 상승은 전부 종전 기대감이 깔려 있었어. 그 기대가 깨진 거지. 파이낸셜 뉴스도 보도했듯이 전문가들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뉘앙스가 있어. 전문가들은 최초 협상의 결렬만으로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어.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협상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거든.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에서도 단기의 극적 타결은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시장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어.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관리 같은 쟁점은 원래 몇 달 걸리는 문제거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려 노력하고 있고 2차 협상이 며칠 내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도했어.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결국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걸 줄 것이라고 말했어. 이란 측도 외교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고 했고 이렇게 읽혀. 양쪽 다 완전히 문을 닫은 건 아니야. 하지만 4월 21일 휴전 만료까지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돼. 이 일주일이 진짜 고비야. 자, 그러면 유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어. 전쟁 전에 50달러대였던 WTI가 지금 100달러를 넘긴 거야.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를 이유로 2026년 브렌트유 연평균 전망치를 110달러까지 올렸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배럴당 140에서 16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게 우리나라한테 왜 치명적이냐면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서 들여오거든. 나프타도 54%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화학사들이 보유한 나프타로는 4월까지 버틸 수 있고 중동에서 북내까지 선박이 들어오는데 3주가 걸리기 때문에 호르무즈가 당장 열려도 5월 초에 수급난이 올 수 있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는 보도도 있었어.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갈등이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이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 유가 30달러 상승이 한국 GDP를 0.5에서 0.7%포인트 끌어내리는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환율도 문제야. KB증권에 따르면 전쟁 이후 원화의 달러 대비 절하율이 3.6%로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부진해. 4월이 배당 시즌이라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 수요까지 겹치면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어.
금값도 봐야 해. 금이 현재 온스당 4,750달러 수준이야.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11% 하락했는데 이건 유가 급등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었기 때문이야. 보통 전쟁 나면 금이 오르잖아.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 유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버리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게 되거든. 그러면 이자를 안 주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는 구조야.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야. 자, 이제 형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볼 때 지금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 시나리오 1, 4월 21일 전에 2차 협상이 열리고 휴전이 연장되는 경우. 이게 되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할 거야. 코스피가 유천선을 돌파할 수 있는 시나리오야.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강하게 들어올 거고 유가도 내려올 수 있어. 시나리오 2, 협상 교착이 이어지면서 휴전만 간신히 연장되는 경우. 이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처럼 미국도 제한적 타격 재개를 검토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거든. 이 경우 시장은 방향성 없이 뉴스 하나하나에 출렁이는 변동장이 돼 하루에 2~3%씩 왔다 갔다 하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 시나리오 3, 휴전이 깨지고 전쟁이 재개되는 최악의 경우. 무디스는 이 확률을 20% 이하로 봤지만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야. 이 경우 코스피는 다시 5천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고 유가는 120에서 140까지 갈 수 있어. 환율도 1,540원까지 열어둬야 해. 자, 시나리오별로 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볼게. 첫 번째 전략, 에너지 해지 포지션을 가져가라. 하나증권 연구원이 말했듯이 에너지 가격 급등을 해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해. 구체적으로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주가 유가 상승 국면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돼. 해운주도 주목해야 해. 호르무즈 봉쇄로 선박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송기간이 2주 이상 늘어나거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스팟 운임이 올해만 196% 올랐어. 페노샨, HMM이 수혜주로 꼽혀. 두 번째 전략, 주도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라. 대신증권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밸류에이션 수준과 이익 성장성을 감안하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주와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라고 조언했어. 특히 반도체는 주목해야 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고 HBM 수요는 전쟁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미래에셋증권도 이번 사태가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거든. 변동장에서 주도주가 빠질 때가 오히려 진입 기회라는 거야. 전쟁이 끝나면 가장 먼저 반등하는 게 주도주거든. 세 번째 전략,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해라. 지금 같은 변동장에서 풀베팅은 위험해. 4월 21일 휴전 만료라는 명확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게 안전해. 왜냐하면 시나리오 1이 터지면, 그러니까 2차 협상이 성사되고 휴전이 연장되면 그때 현금을 주도주에 투입하면 되거든. 반대로 시나리오 3가 터지면 현금이 있어야 패닉셀링 때 바닥을 줍을 수 있어. 네 번째로, 공급망 다변화 수혜주에도 관심을 가져봐.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유화학사들이 중동 외지역에서 원유와 나프타를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 한국이 카자흐스탄과 석유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K조선도 관심 대상이야. 친환경 선박 수주가 늘고 있고 해운 운임 상승으로 신규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을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서 일본은 석유의 93%, 한국은 45%를 중동에서 들여오면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어. 주한미군 규모까지 과장해서 언급하면서 동맹국을 압박한 거지. 이건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니라 한미동맹 비용 분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신호야.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가 동맹국 압박을 더 세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리스크도 머릿속에 넣어둬야 해. 정리하자. 미-이란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 다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 4월 21일 휴전 만료까지 일주일. 이 기간이 올해 증시의 최대 분수령이야. 패닉에 빠져서 다 팔지도 말고 낙관에 빠져서 올인하지도 마. 에너지 해지로 단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주도주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지금 최선이야. 전쟁이 영원히 가는 건 없어.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면 자기 석유 수출이 막히는 자충수가 되고 미국도 중간 선거 앞에서 장기전 부담이 커. 결국은 협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 다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클 거니까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을 수 있어. 형들,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해.
뉴스 잘 체크하고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마. 롱숏은 계속 상황을 추적하면서 업데이트할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놓고 댓글로 형들 생각도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